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드레인 매머드튜브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와 외국인 수급. 오늘은 장중이 아니라 장 마감 후에 찾아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HLB 반등이 오늘 좀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반등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수급 동향 확인하면은요. 자, 수급은 크게 뭐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소폭 약 1000억 가까이 소폭 매도가 나왔는데 큰 금액은 아니죠. 이거를 기관이 뭐 중심이 돼서 받아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가 중심이 됐고 이제 연기금에서 조금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뭐 소폭 매수를 했죠. 그래서 뭐 344억 그리고 개인 소폭 매수 기관만 좀 매도했는데 이 부분 338억 정도는 외국인이 다 받아간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양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물 옵션 수급 같은 경우는 기존과 조금 다른 수급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선물 쪽에서 소폭 매도가 나왔는데 기존에 뭐 매수량이 워낙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콜옵션 매수가 들어왔어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도가 나오면서 위에를 좀 막아놓고 있었는데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막았었는데 오늘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살짝 문을 열어주는 느낌입니다. 조금 더 매수가 들어오면은 뭐 코스피도 이제 상승 쪽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하락 포지션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선물 같은 경우는 약간의 비중 조절이 들어왔고 콜옵션 위쪽 상방향 옵션이 강하게 들어왔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 오늘 뭐 종가는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주식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한 거 기관이 거의 대부분 받아갔고, 그러니까 중립보다 소폭 이하, 뭐 약보합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뭐 이하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중립 이하.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상방향, 그리고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선물은 하방향이지만 옵션 동향이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수급하고 선물 옵션 동향을 같이 보면은 위쪽 방향, 코스닥은 위쪽 방향. 전체적으로 좀 수급은 양호했던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이 무거운 종목이 거의 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8.89% 상승해서 75,000원 저항에 근접했는데요. 자, SK텔레콤하고 그리고 어, 어, 카카오가 지금 이제 사업 제휴 쪽으로 돼서 콘텐츠 분야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뭐 제이 콘텐트리, 그다음에 뭐 초록배미니, 뭐 에이스토리니 등등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콘텐츠 기업들이 오늘 멋진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라왔는데 75,000원 넘어가줘야 됩니다. 오늘 여세를 몰아서 내일 이 구간을 돌파해줘야지 이 구간에서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한 차례 밀렸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왜냐하면 엔터 업종 쪽으로 엔터 콘텐츠 게임 콘텐츠 뭐 이쪽 방향으로 해서 지금 계속 이제 잠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닥권에서 잘 다지면서 힘을 모으고 있었는데 위쪽으로 지금 분출하기 시작하죠. 정부에서도 콘텐츠 사업 활성화시킨다고 했죠. 그러면은 가능성은 있는 그래서 잠룡이라고 부르는 건데 음, 스튜디오 드래곤 이쪽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를 저항을 돌파해서 위쪽으로 올라가 주면은 그래서 추후에 241선까지 제압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 업종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새겨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죠. 보시면은 7%나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이전하면서 뭐 좋을 거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38,000원까지 넘어가 줘야 돼요. 제이 콘텐트리는. 자, 요 38,000원 구간을 넘어가 주면은 이 종목도 강해질 수 있구나 이제. 오늘 61선 올라탄 거 아주 잘해줬습니다. 38,000원에서 저항받고 다시 밀릴지 기존에 계속 저항받았잖아요. 저항받고 밀릴지 아니면은 바로 그냥 돌파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돌파해주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아스타 이거는 어제도 전일도 말씀드렸죠. 자, 6,000원 이 구간을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제가 6,000원은 어차피 갭상승으로 넘어가는데 약하다 싶으면은 6,000원은 이제 장중에 이탈할 텐데 이러면은 약하니까 매도해야 되고 만약에 장대 항목 나온 다음에 이제 7,000원을 넘어간다 아주 좋은 거고 7,000원을 갭으로 돌파한다 그러면은 7,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보유하는 날이고 7,000원 지지력 테스트도 멋지게 나왔습니다. 저점 매수세. 그래서 오늘은 보유하는 날이고 이 현상에 들어갔다. 미생물 진단기기 올해 유럽 인증 받았다라고 어제 설명드렸죠. 내년에 중국하고 미국 인증까지 계획하고 있어서 수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쪽으로 또 8,000원,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또 만약에 8,000원 위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내일 전략도 들으셔야죠. 8,000원 위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8,000원 유지만 해주면 되고요. 8,000원 아래에서 시작한다. 근데 8,000원에서 저항받고 자꾸 못 넘어가요. 종가에도 못 넘어가고 그러면은 중간에 분할로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현상 축하드립니다. 자, 로보로보. 기존에도 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인공지능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뭐 기존에도 계속 얘기 나오던 거죠. AI 강국으로 가겠다. 규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뭐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이슈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5,500원 돌파 시도 나왔는데 돌파에 실패했죠. 이런 거예요. 급등할 때 돌파 시도 나오다가 장중에 넘어갔다가 중간에 이렇게 이탈하면은 윗꼬리 달고 쭈루루룩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5,500원에 비해서 거의 10% 가까이 밀린 거를 지금 한 9% 밀렸죠. 그러면은 하루에도 9% 10%가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항 돌파를 못하면. 그러니까 돌파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장중에라도 이탈하면은 일부라도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뭐 마감 쪽에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종가에 다시 재매수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캐리소프트 신규 상장에서 오늘 상승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글로벌 키즈 패밀리 컨텐츠 업체죠. 그래서 상승이 나오면서 컨텐츠 쪽에 역시나 바람을 좀 불어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뭐 상어 가족까지도 막 같이 이제 뭐 끌고 나오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분석이 안 되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 분석이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건데 내재 가치보다는 수급적인 움직임이 더 크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은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는 건데 차트 분석이잖아요. 차트가 없어요. 캔들 하나예요. 분석이 안 돼요. 과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도 어렵고 기본적 분석은 내재 가치보다는 이 수급에 의해서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동향 보고 매매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나 건드리는 거지 신규 상장주는 웬만하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미리 공모를 받으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상장한 다음에 받으시는 거는 사실 승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일바이오 오늘 뭐 급등이 나왔다가 이 종목도 이 구간에서 5,500원 구간에서 돌파에 실패했죠. 기존에도 계속 이 구간을 돌파 못했어요. 좀 독특한 이슈죠. 기존에도 이제 뭐 알려는 졌었는데 동물연구충제 펜벤다졸이 이제 암 개선 혹은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뭐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수 겸 개그맨이라고 하는 이 김철민 씨가 공개적으로 내가 복용해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는 관련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나마 알리코 제약은 요 12,500원 넘어가서 오늘 갭으로 돌파해서 음봉으로 밀렸는데 12,500원 요 구간 유지하면은 알리코 제약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제일바이오는 저항 돌파에 실패해서 저항을 돌파해야 되는 거고 두 개가 움직임이 다릅니다. 종목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조회 공시가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뭐 되는 거냐 이런 조회 공시가 들어갔는데 답변이 왔어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 계약을 제안받고 검토 중이다. 아직 검토 중이랍니다. 근데 뭐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단기 급등 종목이니까 건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건드리시는 거 아니다.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조정받으면 그때나 뭐
또 관심 가져볼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 관심 바뀐 종목이다. 지금 구간에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건설기계. 자, 이 현대건설기계 NH투자증권에서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줄이면은 글로벌 경기 불황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기 불황 연관이 있죠. 그래서 신흥국의 수요 위축 그리고 미국도 성장 속도 둔화.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부진 뭐 전망하고 이러면은 이름만 봐도 아시죠? 현대건설기계 기계업종, 건설업종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건설, 그리고 기계업종 이런 인프라 관련된 쪽이나 이런 쪽은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어려울 수 있다. 어디에다 지을 거예요? 건설을 하는데 어디에 건설을 할 거냐? 기계를 어디다 쓸 거냐? 기업의 인지도는 높아요. 근데 뭔가 뭐 투자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신흥국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지금은 업황 자체가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 건설기계 업종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쪽은 제가 안 본다, 주도주가 될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소외주 계열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예, 주도주도 쉴 때 반등 정도는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살짝 나올 수 있어도 주도주의 승률에 한참 못 미치고 반등 나왔다 다시 밀릴 수도 있다. 꾸준히 말씀드리니까 참고 정도만 하세요. 반등 나와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HLB 20만원 돌파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총 1위가 되려면은 이유가 있어야죠. 뭔데 이 기업이 시가총액을 1위까지 갔느냐. 그러면 글로벌 항암제 개발하는 기업, 좋다. 항암제 개발하는 기업. 업종은 아직 조선으로 돼 있지만 항암제 개발하는 기업 좋다. 지금 미국 FDA에 지금 사전 미팅까지 마쳤다. 그러면은 3차 치료제 되는 거냐? 아니면은 조건부 승인이냐? 4차 치료제 되는 거냐? 이 부분 중요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사전 미팅하고 24일 날 사전 미팅하고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 30일까지라고 치고 지금부터 해도 한 25일 정도는 결과 나올 때까지는 조정 구간으로 해서 좀 급등락 나오면서 이렇게 쉬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기간 조정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으니까 21선은 벌써 12만 원까지 따라 올라왔고요. 12만 5천 원까지 따라 올라왔고 61선이랑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HLB 같은 경우 힘 받아가지고 또 위쪽으로 갈지 아니면 이탈할지 방향성이 필요한 구간에 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FDA에서 결과를 회의록을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올라가면은 조금 줄이고 하락하면은 뭐 다시 사고 이렇게 매매하셔도 되고 이 아래쪽에서 매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7, 8만 원, 뭐 그리고 뭐 4만 5천원에서 42,500원에서 기존에 말씀드렸죠. 42,500원 급락했을 때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그리고 28,000원에서 재매수 가능합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 혹은 그냥 보유하고 계셔도 HLB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차기 신약이라도 될 가능성이 높고 약효 자체는 그렇게 뭐 의심하지 않는다. 안정성은 좋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미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이때 매매하신 분들은 그냥 뭐 수익 많이 났으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보유한다 생각하셔도 되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셔도 됩니다. 위쪽에서 매도, 아래쪽에서는 매수 이렇게 대응하셔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되겠죠. 뭐 HAB 제일 중요하니까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현대건설 기계랑 업종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충분히 도움되시는 내용으로 알차게 꾸렸습니다. 장중에는 최대한 짧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장 마감이니까 잘 보시고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